목발을 짚고 깁스한 채로 들어쓰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았고, 그 두려움이 확 오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분노가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했고, 한 10년 정도 하면 바뀔 줄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민영이라고 하고요. 여성운동 판에 끼어들기 시작한 지 한 26년, 저는 현재는 인천 여성의 전화의 대표이고 인천 이주여성센터 살로원의 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성폭력 특별법 만들어질 때였고,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여성이라고 하는 걸 자각한 상태에 여성의 전화가 만들어지면서 여성주의를 접하고, 제가 그 힘들었던 이유를 알게 됐죠. 산후 우울증인 줄 알았던 것이 실제로는 이제 제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내 삶을 어떻게 살 건지 결정할 권한이 없는 그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육아라고 하는 것들이 나의 그런 자유함을 억압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전화자원봉사를 하면서 상담을 해야 되겠다, 누구를 돕겠다는 생각은 1도 없었고, 내 문제가 계속 이렇게 왜 힘든지, 이 사회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침착했던 것 같아요. 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많은 여성들의 사연들인데, 그게 그냥 사연이 아니라 피 튀기는 전쟁터인 거예요. 누구나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을 테고,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은 세상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마치 그 야생의 정글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숨죽이면서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렇게 끔찍한 삶을 사는 여성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기부스를 하고 눈에 피멍이 든 채로 여기 그 안구에 뼈가 부서진 여성이 그 목발을 짚고 깁스한 채로 들어쓰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았고, 피 터지고 부러진 여성을 눈앞에서 보는 것과 전화만 받는 것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에, 그 두려움이 확 오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분노가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했고, 한 10년 정도 하면 바뀔 줄 알았어요. 이제 법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랬는데 26년이 됐네요. 폭력은 여전한데 그 폭력이 굉장히 교묘하면서 더 끔찍하고, 남자라면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법을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경찰이 와서 남편하고 맞담배질하고 돌아가고, 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니까 좀 그 남편 화 돋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법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법은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은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관심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의 전화 활동을 하다 보면 여성들의 폭력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폭력, 가정폭력, 아내부타 뭐 이런 분들과 만났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착취 여성들을 만나게 되고, 2003년도에 이제 국제결혼이 막 성행할 때 이주 여성들이,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폭력의 문제와 접하게 된 거죠. 이주 여성들은 적어도 죽기 전에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치기 전에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어 교실을 주말마다 열고, 우리가 연 게 아니라 사실은 또 이제 필리핀 여성 그룹이 찾아와서, 우리가 니네 영어 가르쳐 줄 테니까 니네 우리한테 한국어 가르쳐 줘, 이렇게 하고 서로 와 좋아 딜했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가족들이 같이 와요. 이게 이제 남편도 같이 오고 시어머니도 같이 오고, 어떤 때 시누이도 데리고 오고 시아버지도 데리고 와요. 감시를 하는 그런. 그때 이제 2007년도에 푸안마이 사건이라고 18살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결혼해서 온 지 몇 개월 만에 남편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해서 갈비뼈 18대가 다 부러진 상태로 시신이 한 2주간 방치된 상태에서 악취로 인해서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발견된 그 살해 사건이 있었어요. 그 폭력 피해를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실은 이들이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 그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때 이제 아이가 마을 프로젝트가 들어가게 된 거죠. 리더 그룹을 키워내는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는 작업을 했고, 2010년도에 또 이주여성 타티왕옥이라고 하는 분이 남편한테 살해당한 기사가 떴어요.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우리가 죽으러 온 거 아니고 살러 왔다. 한국 사회에 얘기하고 싶다. 때리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래서 시위를 했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그때부터 계속 이주 여성들이 살해를 당할 때마다 장례식이 열리고 집회가 열리고 이주 여성들이 직접 나와서 존재를 드러내고 싸우기 시작했죠.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여성운동가라고 하는 생각을 특별하게 해본 적이 없고, 여성들이 행복하지 않은 세상은 그건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뒤움박팔자로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냥 그게 내가 운동가라고 하는 직업이 따로 있고 나 김성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바로 페미니즘이고, 그리고 여성인권 운동을 하는 운동가로서의 어떤 그냥 삶인 거죠. 그래서 그게 분리가 돼 있지 않아서, 혹자는 나보고 이제 일중독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일이 아니라 그냥 삶인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옆에 있고, 그리고 서로 이제 잘났다고 지지해주고, 나중에 가서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그렇게 함께 걸음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뭐 그게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뭐 거창하게 뭐 여성운동가로서의 어떤 삶을 산다? 그렇게 평가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치지 않았으면 해요. 그러니까 지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내가 당장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을 때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성들에게 절박함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실은 이 절박함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긴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치거나 좌절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순간을, 이 상황을 지금 그 싸움조차도, 치열하고 피 튀기는 싸움조차도 그것도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여성운동 역사 만화 출간기념 강연 패키지, 여성운동가들이 들려주는 한국 여성운동사. 자세한 사항은 텀블벅을 참고해주세요.